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에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인 샘 알트먼이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월 9일하고 10일 이틀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트먼 CEO가 또 왔다고 하니까 여러 스타트업도 좀 들썩였던 것 같고 정말 많은 AI 산업 관계자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왔을까요? 일단은요, 그 1박 2일 동안 정말 타이트한 일정을 보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3 빌딩에서 그 건물에서만 한 3개 정도 행사가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버블에서 이 샘 알트먼이 나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드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실제로 이런 기술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 싶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싶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제 9일 아침에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했었던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진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후에 소프트뱅크스라고 하는 행사와 함께, 벤처스와 함께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타트업 관계자를 비롯한 1000여 명 정도의 청중이 참여해서 오픈 AI라는 어떤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예방하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조금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행사에 또 참여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실제로 사실 소장님도 AI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행사 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실은 모든 세션에 이제 참여 신청을 했는데 오전은 떨어졌고 이제 점심 이제 오후에 이제 실제 하는 세션을 가게 됐어요.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하는 행사였는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행사 시작 1시간 반 전부터 이제 줄 서서 기다리면서 빨리 이제 앞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의 무슨 유명 가수 내한 공연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스타트업들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했었던 행사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행사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려고 막 의자에 올라가서 손을 들거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좀 응답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2시 행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이러한 이제 이 오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챗 GPT가 출시된 게 작년 11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인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오픈 AI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이런 지위를 누릴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이런 행사들까지 있듯이 확실히 최근의 변화들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또 그런 강자들 중에서 또 몇몇의 기업들이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오픈 AI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이야기 좀 많이 달랐어요. 일단은 오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6월 9일 오전에 있었던 행사는 스타트업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하는 행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에 대한 좀 이야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약간 개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샘 알트먼뿐만 아니라 그렉 브로만이라고 그래서 실제 이 오픈 AI를 만들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CTO 분이 계세요. 그분도 같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요.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샘 알트먼은 일단 한국에 처음 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서 상당히 놀랍다, 우수한 인재가 있고 창업가 정신이 월등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 그렉 브로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사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또 나왔던 이유가 부인이 한국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저기 나온 분이 그렉 브로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약간 천재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렉 브로만의 어떤 그 교수들, 그러니까 이제 그렉 브로만을 가르쳤던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딥러닝 AI 분야의 가장 이제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경험을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겠죠. 네. 샘 알트먼 CEO 같은 경우에는 AI가 확실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학적 진보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창의력에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서 있었던 그렉 브로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네. AI가 10년 후에는 조금 더 배포되고 정교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를 도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게 바로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산업이 성장된 이후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샘 알트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액셀레이터를 이제 거기에 대표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인지 어차피 조금 있으면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건데 그렇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이러니하게 하고 다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선두주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쵸. 후발주자들이 나왔을 때 규제라는 게 그때 걸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선두주자한테는 이게 오히려 좋은 방어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AI 규제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히려 이제 샘 알트먼이 이번에도 와서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그렉 브로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조금 더 활용 사례들을 보면서 위험한 부분들을 좀 조절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한국어 지원에 대한 좀 이슈가 궁금하네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챗 GPT를 쓸 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사용료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용료라는 게 영어로 쓸 때보다 한국어로 쓸 때 사용료가 더 들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챗 GPT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챗 GPT가 내는 답변의 길이 자체가 영어보다 한국어 짧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왜냐하면 단어가 갖는 어떤 형태들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이 뭔가 API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이걸 쓰려면 역으로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제 그렉 브로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영어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곧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개선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 네.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에요. 뭔가 그렇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 그렉 브로먼 이제 CTO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시간이 결국엔 지나면서 사람들이 쓰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BTS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BTS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 뭐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이 됐든 아니면 그림이 됐든 글씨가 됐든 어떤 음악이 됐든 AI가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네. 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이게 실제로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도 이 생성형에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지적재산권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 기술이 진화될수록 창작자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네. 누군가가 BTS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BTS가 수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 네. 저작자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원 저작자한테도 저작권에 대한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뭐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확실히 앞 세션에서는 좀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션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오후 행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션이 스타트업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세션이라고 치면 네. 오후는 1000여 명 이상,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관심 있는 네. 사람들도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오픈 AI의
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일 큰 게 AI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과연 AI가 있을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쨌든 뭐 샘 알트먼이나 이제 그 그렉 브로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무래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그에 따른 일자리로 새롭게 생길 것이다. 뭐 수세기가 걸렸던 일을 10년 안에 해결할 수도 있다인데 중요한 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응할 때까지의 필요한 기간 동안에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때 이제 이른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UBI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AI가 일자리를 줄인다기보다 그들의 말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AI에 사람들이 적응할 때까지 사람들의 일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그동안에 공백이 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보편적으로 좀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책이나 정책, 교육, 일자리 개발 같은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AI 시대의 스타트업이나 인재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냐라고 네. 할 때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술을 직접 익히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하는지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코딩 배우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평생 먹고 산다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이 코딩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툴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코딩의 구조, 그러니까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 PMF라고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시장에 잘 맞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샘 알트만 CEO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준 것 같은데 또 이번에 행사에서 실제 챗 GPT를 활용해서 쓰는 기업들과의 미팅도 있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미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하고 오후 세션 중간에 또 국내에서 이런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회사의 스타트업들의 대표만 좀 모아서 네. 비공개로 한 1시간 정도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이제 그 평가를 하신 분들이 뭐였냐면 샘 알트먼이나 그렉 브로먼 말고도 오픈 AI의 7명의 멤버가 같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안 했고 1시간 동안 통역도 없이 계속 빠르게 Q&A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점들을 바로바로 물어봤던 이런 세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세션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오픈 AI의 모델이 챗 GPT라고 하는 우리가 도구로도 쓰지만 그 도구에 있는 핵심 엔진을 뽑아서 뭔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픈 AI가 아직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방이나 네. 무기 이런 부분에서 쓰는 것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제 오픈 AI는 지금은 우리가 좀 컨트롤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열 거다. 그래서 네. 이제 오픈해서 누구나 책임질 수 있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GPT 자체를 조금 더 똑똑하게 쉽게 말해서 만들려고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또 포인트가 있었던 게 오픈 AI가요. 자기네들도 하고 있는데 네.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다음 기능을 준비하려는데 GPU가 본인들도 모자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GPU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거대 기업이고 지금 가장 이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조차도 지금 GPU가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서의 뭐 이 하드웨어의 구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오픈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의 단계가 뭐 비전,
확장, 성숙 단계라고 쳤을 때 이제 확장 단계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보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처럼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하니 결국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엔진을 활용하는 API 모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뭔가 별도의 프로덕트를 만들 거는 더 이상 없고 이러한 구조, 생태계를 더 잘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그들이 약간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생태계가 생겼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지금 챗GPT, GPT-4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생태계의 향후에도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화에서도 참 얻을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기업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챗 GPT 얘기도 나왔지만 월드코인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월드코인 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본소득과 좀 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챗 GPT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Y 컴비네이터 시절부터도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실험들은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챗GPT를 만들면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앞서서도 뭐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가 생각하는 거는 부가 불평등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챗GPT라고 하는 녀석들이나 생성형 AI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해주다 보면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월드코인 토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또 흥미로운 부분이 그럼 이것을 토큰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홍채를 인식을 해야 돼요. 홍채 인식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양의 실제로 올빗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 기계가 이번에 또 이제 이틀 중에 토요일 아침에 실제로 저 기계를 가지고 시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등록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 홍채 등록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뭔가 본인이 얘기하는 뭐 코인이나 이런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 사람 개인에 대한 식별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더 근원적으로 이 사람이 인간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를 구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GPT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도 매끄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비대면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인증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로 사람이냐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냐라는 것도 이제 구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홍채를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인식된 홍채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토큰을 나눠주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토큰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이게 뭐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청사진의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는 이러한 행사였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샘 알트먼의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오픈 AI가 워낙 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계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반도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거니까 이거 좀 만들어줘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의 하나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생태계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바랬다라는 게 있지만 또 역으로 국내에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뭔가 너무 종속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언어 모델을 또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같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샘 알트먼 CEO가 방안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샘 알트먼 방안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봤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수단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슈성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간외에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들 여전히 강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서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